이번 강의는 직장인이 부자가 되는 비결 1부에 이어서 2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간단하게 최소한의 부자의 조건, 말씀드린 대로 집이나 자동차, 눈에 보이는 것들을 위주로, 그리고 결혼하고 자녀들의 결혼 자금들, 그런 것들, 인생에 살면서 큰 금액이 들어가는, 아니면 눈으로 보이는 그런 최소한의 부자들이 쓰는 금액을 임의로 잡아서 본인의 자산과 비교해보는 그런 테스트였죠. 뭐 여러가지 변수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냥 수치로서 확인하기 위해서 했던 거고요. 이번에 하는 부자 가능성 테스트는 금융권에서 많이 소개도 하고 특히 펀드에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72의 법칙이라고 많이들 아시는 법칙이죠. 아인슈타인이 발견한 법칙으로 72의 법칙으로 유명합니다. 현재 수익률로 자산이 2배로 형성되기까지, 현재 수익률로 자산이 2배로 형성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대략적으로 계산을 할 때 법칙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 은행에 연 4% 정기예금을 1억 원으로 가입했다고 하면 원금 1억 원이 2배로 걸리는 시간을 72 4로 나누면 18이 나옵니다. 즉 18년이 걸린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72를 연 4%의 수익률로 나누면 18이 나오죠. 그러면 즉 18년이 걸린다는 겁니다. 1억에 4%의 연수입이 나야지 18년이 지나야 2배가 된다는 의미죠. 뭐 쉽게 다시 말씀드리면 1억 원에 매년 4%, 400만 원의 수익률로 18년을 벌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원금의 2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봉의로 계속 돈을 넣어야 하며 다른 변수를 제외한 계산법이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냥 수치로만 말씀을 드린다면 이론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이나 봤던 영상들 종합해서 나왔던 얘기를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수익률을 내기 위해서 보통 2%에서 3% 정도는 적금만 넣어도 가능한 수익률입니다. 그리고 5% 정도는 약간의 투자 정도로 이루기 가능하고요. 적은 투자로 가능한 수익률이죠. 그런데 만약에 7% 이상을 하신다 그러면 투자를 진지하게 주기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투자 공부가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10%는 투자 전문 기관에 의뢰해서 10% 정도는 투자 기관에다가 의뢰해서 약간의 대출을도 좀 끼셔야지만 가능하다고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15% 금액이 점점 수익률이 15% 이상 내려고 그러면 완전 전문기관에 큰 돈을 관리하는 중상급 부서 정도 되는 데다가 최대치 대출을 끌어모아야 됩니다. 전문 투자 중상급 정도 부서 되는 데다가 최대치 대출로 해서 내야지 낼 수 있다고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0% 이상일 경우 20%는 다 없습니다. 무조건 사업하셔야 돼요. 사업을 하셔야지만 20% 수익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수익률을 목표로 보신다 그러면 한 단계별로 단계별로 밟으시고, 그리고 결국은 사업을 하셔야 되는 거죠.
목표치가 만약에 돈이 20억, 50억, 100억 기간은 5년, 10년, 20년 보통 잡아서 목표가 높게 잡는 게 좋다고들 하시지만 정확한 계획하고 세밀한 목표가 잡히지 않으면 안 되죠. 그래서 정확한 목표를 잡든지 아니면 혹은 대략적이라도 본인의 재무 계획을 분석해서 계획을 짜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생각해서 플랜을 짜고 행동으로 옮기셔야지만 또 부자 직장인이 될 수 있는 길이죠. 그리고 우선 한국 사회는 금융 지식에 대해서 배울 기회가 그래 많지 않습니다. 아는 만큼 많은 기회를 가지는데 금융기관에서 뭐 성인이 돼서야 교육을 좀 받고 요즘에 조금 다른 어린 친구들한테 하려고 하지만 전체적 우리 교육 시스템으로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으로는 금융 지식이나 뭐 부자나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턱없이 부족하죠. 기회가 없습니다. 보통 대기업 자제들이나 뭐 특정 일인들한테만 유태인들처럼 교육을 받고 특별한 환경을 겪거나 뭐 가지지 않고서야 뭐 그런 교육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우리 부모님 세대도 그랬고 우리 세대도 뭐 그렇게 다 그렇게 살았죠. 일반적으로 금융 지식은 사회생활이나 직장을 가면서 조금씩 알게 되고 오로지 회사가 다인 것처럼 되죠. 원래 돈은 벌어야 하는 돈을 뺏기는 것도 돈을 못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돈을 벌어야 하는 돈도 뺏기는 거고 그 돈을 못 지키는 것도 돈을 뭐 뺏기는 것과 같습니다. 저금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돈을 지키는 게 아니라 잃는 것이라고 합니다. 내 돈을 무조건 불려야 하죠. 하지만 뭔가를 하려고 하면 주위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말리려고 할 것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가 변하기 싫어서 남들까지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나를 말리려고 하죠. 특히 회사 다니거나 거의 모든 동료들이 꼭 그렇게 주위에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뭘 하려고 그러면 못하게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죠. 뭐 회사 일 마치고 술 한 잔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얼마나 허송세월을 보내는 것인지 모르고 필사적으로 뭘 하려면 뭐 불안한다는 듯이 얘기를 다들 합니다. 거의 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 경험이 있고요. 현재도 그런 분들 주위에 있습니다. 근데 그 참 재밌는 거는 성공하면 다 딴소리 합니다. 그럴 줄 알았다는, 잘 될 줄 알았다는 얘기하지만 그 전에는 다 말립니다. 그 회사 일 마치고 술 한잔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얼마나 허송세월을 보내는 것도 모르고 필수적으로 회식과 술자리를 해서 회사 업무에 지장이 없는 것 같이 얘기를 하고 그런 행동들이 회사의 인맥도 쌓고 바르게 행동하고 있다고 믿고들 있죠. 근데 그건 큰 오산입니다. 물론 본인이 거기에 만족하면 괜찮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비난하거나 핀잔하는 건 아닌데 만약에 본인이 부자 직장이 되려면 상당히 조심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거의 모든 회사 사람들은 즉 거의 모든 직장 동료들
이 직장에만 의지하고 이게 안정적이라는 말을 항상 하면서 다른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돈을 불릴지도 모르고 핑계로 자기를 보통 합리화하죠. 하지만 회사 안에서 이런 일반적인 거의 모든 회사 사람들도 다들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들 얘기하죠. 하지만 세상에는 뭐 회사 사람들 다 열심히 세상에서 다들 열심히 산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세상 안에서 열심히 사는 거는 결과적으로 하는 거는 그 세상 안에서 열심히 사는 거는 결과적으로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 안에 인정받는 것은 큰 세상에 비하면 단순 회사 내에서 상대평가에 지나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런 것들이 답이 없는 것을 알지만 노력을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익숙해지는 거고, 그리고 결국 이것들은 다 회사 내에서 서로 간의 상대평가를 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아셔야 될 게, 내가 가만히 있는 동안에 깨어있는 다른 사람들은 부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부자 직장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다른 사람이 부자가 되어가고 있을 때 본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관련돼서는 또 다음 회차 다음 부에서 제가 더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부에서 뵙겠습니다.